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질렀다가 아니면 골치 아니면 아프니까. 공천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못 지르고 이제 다른 사람이 질러주기만 바라죠. 저 같은 사람이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민주당 공천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혁신이 지금 이 전반 활동이 철저하게 지금 민주당을 죽이기 위한 공작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체포동의안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없어. 내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국민의 한 60-70%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혐오하기 때문에 윤석열과 잘 싸우면 되는 거지. 체포동의안이 뭐가 문제냐 했는데 그 유리한 상황에서 갑자기 김은경 혁신위원장 오더니 나오자마자 한 게 체포동의안 가지고 시비 걸어서 완전히 한 달 동안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이 총구가 절로 가야 될 게 내부에서 계속 치고받고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 양평하고 그 김건희 뭐 명품 쇼핑 가지고 총 공격으로 밀고 가야 될 타이밍에 또 본인이 사고 쳐가지고 이 노인표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쪽 여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노인 결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2달 동안에 오늘 갤럽에서도 또 민주당이 국힘보다 1% 뒤지는 조사가 나왔고. 이런 와중에. 와. 2달 동안 그 유리한 이슈를 다 밀고 가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여당한테 뒤져진 거야. 혁신이. 내가 볼 때는 혁신이 말고는 없어 요소가. 혁신이만 꾸리지 않았으면요. 자, 그럼 불체포특권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성만, 윤관석 지금 또 어떻게 영장 치겠습니까? 이 불안했는데. 그리고 이제 돈봉투 20명 어떻게 영장 치겠어요? 이재명 대표 영장 뭐가 문제가? 이걸 지금 성문을 다 열어주고 이제 앞으로 줄줄이 다 끌려가야 돼가지고. 지금 검찰 이 정권에 나는 이 불체포특권 포기나 이런 뭐 한가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봅니까? 이 시대를 거의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헌법이 수시로 위반되고. 아니 윤석열 보고 대통령이 170석을 얻겠다고 사석에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돕고 싶다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네. 그 탄핵 소추감 아니냐고 이거. 지지율은 추락시켜놓고. 저는 이게 과연 우연이냐 이겁니다. 양정철은 이제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을 끌어준 사람이라고 다 알려져 있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될 때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 반대했는데 양정철이 밀어붙여가지고 다 키워놔서 양정철이 넘어가는데도 큰 역할하고 한마디로 윤석열 멘토야. 이거 양정철 인맥이네 그런 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양정철 라인이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김은경 하는 걸 보면은 그거 거의 양정철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낙연 돌아왔죠. 이낙연 돌아와서 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10월 이재명 사퇴설이 나오더니 장성철이 팍 터뜨리면서 이재명 10월 위기설이 나오더니 생각은 본인이 있으면 내년 총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은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막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뭐 내가 어느 의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다 아니라 그런다. 장성철이 소설 쓴다 그런다.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치권 25년 있으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제가 먼저 정보 주기도 하고 정보 받기도 하고 이렇게 신뢰관계가 쌓이니까 뭐 이런 일 어제는 어떠한 민주당 쪽 분이 이런 일을 은밀하게 진행돼야죠 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정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분들까지 다 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25년 동안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맞습니다.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밤새도록 술 먹기도 했고 막 같이 욕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신뢰관계가 마련된 거거든요. 근데 무슨 어떤 기자가 아니면 평론가가 의원한테 전화했더니 아니란다 이걸 가지고 저를 막 비판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 솔직히 답답한 부분은 있어요. 그냥 속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김두관 의원은 무슨 얘기했고 이재명 당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이런 얘기 쭉 해드리고 싶은데 뭐 본인들이 또 아니라 그러고 또 다른 파장이 있을 거니까. 네. 유인태 씨가 또 튀어나와요. 10월이 아니다. 12월이다. 12월에 결정 났다. 이재명 그만둔 걸로. 비명, 친명 다 합의됐다.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그건 뭐 조금 발설한 사람이 좀 정보가 별로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연말쯤에 가서야 그 대개 총선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이제 그 뭐 비대위로 갈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얘기는 그때 나오게 대체적으로 12월까지 예산 끝날 때까지는 그냥 이재명 거취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그 후에 한다는 게 전 그런 공감대가 뭐
친명이고 비명이고 간에 대체적으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1년의 혁신부터 쫙 보십시오. 혁신이만 안 꾸렸으면은 지금 아마 끊임없이 정부에다 공격하면서 지지율을 벌렸을 텐데 다 잡히고 지금 잡혀가고 이재명 체제는 흔들리고 이런 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큰일 났다. 공장에 걸려서 마치 공장에 이제, 걸렸다. 이게 이 뱀이 막 휘감으면 끝나잖아요. 저는 거의 휘감겼다고 봐요. 이거는 12월 안에 붕괴되는 상황이니까 김은경 저거 안 끌어내리면 네. 그냥 아나콘다에 걸려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1년의 과정이 네. 절대 이게 그냥 우연으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천령방장 욥델리님 질문. 이재명 대표는 10월에 사퇴할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았다. 제가 제 혼자 상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 당 지도부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장성철 소장의 하는 주장, 그 시나리오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철 소장이 혼자 시나리오를 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들은 얘기를 옮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의 취재력을 믿으시면 논의가 중단되는 것이고, 장성철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더 하는 건데, 언론들은 이재명이 총선 전에 내려오는 게 당연하지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초조해하실 필요가 없죠. 언론이 그만두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만둬야 됩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온전하게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판단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상 최대 과제는 정권 재탈환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전제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것. 일당이 되는 핵심적인 사항은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것입니다.